됐는데 혹시 다시 해볼게요. 됐다. 기본 100 이걸로 뭐 아카이브랑 뭐랑 이거 테스트한다고 본인이 테스트를 했었어. 하여튼 유료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비번을 입력하나 봐서. (1077이었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그 편성팀에서 따로 진행한 거 가지고. 트위치 어떻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왜 이렇게 신났지?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 하루 종일 이 정도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할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트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외국계 기업이 계속 오게 되면 여기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스의 승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안 보이냐고. 지금 안절부절 하시는데 지금 트위치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는데 왜 아니 그 세부 신분증 왜 꺼내는 거야? 세부 뉴스 내용에 신분증 혹시나 반납해야 될 것 이제 여러분 베텐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갑자기 막 뭐 뭔 일 났나? 지진 난 것처럼 막 짐을 싸려 그래. 옳은 말 틀린 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절부절. PD님이 또 이 방송에 또 책임자 아니십니까?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오시고 어딜 갔다 와? 설명도 한번 빵에? 하시고 빵을 뭐 빵이든 뭐 어디든 설명도 하시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장님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예. 빵통이. 지금 어차피 방송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아니 딴 소리 하고 있구나. 많이 탔어요. 전 거의 시꺼매졌어요. 뭐, 예. 원양어선 타고 온 사람 같아. 원양어선 진짜 타면 그때 제가 그 촬영장에 스텝 2주 계신 분 목을 봤거든요. 여기를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한 것처럼 접합수술한 것 같이 진짜 그냥 살짝 티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까먹고 아예 하얘.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파츠를 갈아 낀 것 같이 돼 있어요. 꿰맨 것처럼. 나는 그거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 바닷가에서 읽는 게 제대로 읽죠. 배성재가 하얘 보일 정도네. 전 원래 좀 하였습니다. 원래 좀 하얗십니다. 선장님 같아요. 빨간 머리 쓰니까. 아니 또 그 촬영 내용이라서 설명을 못하겠네. 공개되면 보세요, 여러분. 조난당했다고 오는 것 같은 캐스터웨이 느낌. 살짝 그거죠. 아니 그 양양 이런데 서핑 이런 거 타잖아요. 그거 타보고 싶더라고요. 타보고 싶다 갑자기. 바닷가에 있으면 지긋지긋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바닷가가 좀 체질에 맞는다. 그 제가 막 널빤 집에 달려 있었는데 파도 따라서 이렇게 넘실거리는 게 재밌더라고. 아 약간 뗏목처럼.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이거 위에 있으면 더 재밌겠는데? 윌슨 주호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혹시 콘텐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호민이가 찍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펄슨. 저 1월까지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제가 스포 한 3개 이상, 5개 이상을 할 것 같아요. 1월 전까지. 이건데 그거는 전에 해도 그건 인정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안 참어? 1월? 예, 생방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참아요? 다음 달도 아니고 1월? 예, 못 참지. 11월이 아니고? 야 이건 좀 이건 너무하다. 스포해도 막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그죠? 제작진이 막말로, 그죠? 이제 입이 간지러워 지금. 지금 끌려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스포해도 사실은 예고죠 사실 그 정도면. 예고지. 트레일러 좀 풀어야겠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진짜 거기 9월에 갔다 와서 1월이라니. 열받는 일 투성이었어요 진짜. 진짜 내년에 봐야 된다고 그거를. 월드컵 이후에. 출연진은 나와서 그것만 하고 딱 갔지만 제작진은 이제 시작이죠 편집. 아니 애초에 1월 잡혀 있는 거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무인도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편집 기간이 많이 필요해서기보다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왜 이렇게 일찍 할까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뭔가 그동안 쾌행하고 개슴츠레한 침착맨이면 약간 도시에 사는 괴인이구나 였는데 지금 시꺼멓게 탄 다음에 모자 쓰고 가지고 지친 표정으로 개슴츠레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디 끌려갔다 온 사람 같아. 지금 노예 생활하다 온 것 같은데. 진짜 고생하고 왔습니다. 황해 느낌 나잖아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인간 불신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불신이 생겼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인간한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인간을 못 믿겠다? 원래 안 믿었는데?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 네, 그걸 심어줬다는 것 자체가. 방송 놈들이 진짜. 침착맨이나 참치맨이라는데. 참치맨. 진짜 아니 그 일이라도 잘하면은 그걸 하겠는데 일도 못하고. 참치맨 너무 딱인데. 그쵸. 티빙 유료 결제를 해야지 볼 수 있죠. 그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일단 바로 보시진 마시고요.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면 그때 보세요. 이게 어차피 순차 공개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몇 회예요? 그건 얘기할 수 있나? 그것도 안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8회에서 10회 되지 않을까. 많이 빠졌네.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으면 8회로 나오겠죠. 분량이 부족하니까. 며칠 투자한 거죠? 그것만? 그것만 한 7일. 7일 일주일에서 10회 나왔다. 7일. 일주일이면 길었네. 10회 한 14, 12회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하는 거에 따라서 탈출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요. 못하면 더 늦게 나가는.
못하면 더 늦게 나가고 잘하면 빨리 나가고. 자꾸 이게 얘기를 하게 되네.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불안불안. 짬준이가 너무 안절부절 못하는데 뭐 지금 뭐 스포는 스포가 나오는 것도 걱정이고 지금 뭐 트위치 관련 입장 표명 나올까봐 지금 뭐 트위치만의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숙보. 군인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살쪘다. 저녁하고 뭐 할래? 또 나왔어? 등. 그쵸? 그렇다면 1위는? 생각보다 나도 나름 트위치 스트리머였는데 베거슨. 네. 네. 왜 안 하세요 요즘에? 조명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집에. 조명 안 켜고 하면 되잖아. 그럼 너무 또 방송이죠. 뭘 봐서 이게 뭔데? 응? 이게 뭔데요? 조명 없으면 되나? 여기도 없는데. 아 있구나. 얼마 전에 그 피파 23 발표회 때문에 오랜만에 인챈트 채널 아 거기서 한번 했죠. 박재성이랑 축구 한 게임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건 라떼처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군인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살쪘다. 저녁하고 뭐 할래? 또 나왔어. 그렇다면 1위는 이었습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이죠. 베텐은 이런 날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군인들의 설문조사, 군인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이 저 말을 들었습니다. 매번 안 바뀌어요. 뭐 군대도 별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예. 순위가 요즘 군대 편하지? 복귀 언제야? 벌써 나왔어? 또 나왔어? 저녁 언제니? 예. 뭐 저녁하고 뭐 할래? 아직 많이 남았네. 살쪘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인데 또 군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그죠? 예, 물어봐야 되니까 언제 저녁인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거랍니다. 1위가 고생 많다. 수고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어려운데 그죠? 친구들끼리도 어렵고 베테너들은 연인이 없으니까 반가워. 멋있어졌다. 뭐 먹고 싶어? 사랑한다. 예.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저녁 언제 하냐? 이건 뭐 똑같네요. 듣고 싶은 말과 싫어하는 말을 똑같네요. 용돈 줄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께 들을 만한 말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아무튼 군대랑 비슷한 베텐에서도 거의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국군의 날이니까 주변에 군인 조카나 후배나 아들이 있다면 그리고 휴가 중에 잠깐 마주치는 일이 있다면 용돈 찔러주는 게 역시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PX 이용이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부대 복귀할 때 뭐라도 좀 사들고 갈 수 있게. 자, 국군 장병 여러분은 베텐을 거의 안 듣고 계시겠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느낌적인 느낌의 남자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침소리로 10월의 첫 베텐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목을 많이 써서 좀 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 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무인도 촬영을 마치고 새까맣게 타서 돌아온 만찢남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네, 지난 9월 20일에서 26일까지 침펄기 침착맨 주호민 작가 그리고 기안84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셨는데 무인도에서 촬영을 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웠고 피부병도 걸리고 지금 보니까 피부가 새까맣게 탔어요. 피부병 걸린 건 저는 아니고요. 예. 그 기안84 작가님이 이제 그 완선 그 무인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완선에 걸린 상태로 무인도 때문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걸렸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통받았죠. 완선 발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그 좀비 그 숙주 좀비가 있어서 좀비가 만들어질까봐. 인페스티드. 인페스티드 김희민. 아무튼 일단 고생하고 온 사람들은 방송놈들 입장인 제가 보면은 이건 무조건 컨텐츠가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출연진들이 학을 떼면 그것은 시청자는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위인님이 또 그 정글의 법칙에서 또 한번 학을 떼셨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프로그램 또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정법 위인님 나왔을 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 표정이 왜 나왔을까? 예. 그래도 예능인데 저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정색하는 게 있나? 그렇죠. 예. 그걸 놀렸는데.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만 그 표정을 지었다는 거에서 역시 위인이다. 존경할 만하다. 저는 있는 내내 그 표정이었어요. 지금도 그 표정이에요. 제가 지금도 느끼기엔. 맞아요. 지금도 지쳐 보이고 맞아요. 얼굴 새까맣게 탔고 오늘 어쩐 일인지 그 이말년 시절처럼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쳐 보이고 뭐랄까요 원양어선 갔다 온 느낌. 뭐 좀 이렇게 욕심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누울 수 있을 때 눕고 여기에 만족을 하는. 저도 이제 침착맨이 오랜만에 또 그 고생하라고 왔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저 오늘 현미밥도 안 싸우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뭔가 그 휴가 나온 군인처럼 허겁지겁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찜닭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요. 거기서 느낀 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식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채팅창에 이젠 침착맨이 아니라 참치맨이다. 구침착맨 현참치맨. 구침 현참. 참치맨이 됐어요. 건강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내년 초에 공개되는 OTT 예능 만찢남 촬영이었는데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그러니까요. 무조건 재밌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주호민 작가 생일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생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인도에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넘어가 버렸다. 찐친들만 한다는 생일 스킵. 그냥 축하한다. 이 정도. 말로. 말로. 하긴 뭐 거기서 뭘 공수해오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뭐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또 뭐 선물을 보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주민 작가님이 그 괴톡 선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은 묻힌다. 귀찮아요. 귀찮고. 그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부러 안 보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주호민 작가도 이제 베텐의 어엿한 그 고정 멤버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터벌은 좀 길지만 나중에 베텐에 오시면 저희가 뒷북 생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투부의 김이나 작사가님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김이나 작사가님은 원래 좀 그 제 개인 방송에도 놀러 오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처음 뵀어요. 이거는 그 제 아는 스태프분들 중에 연락이 되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되게 어렵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게 됐죠. 침소리를 굉장히 잘 받아주셨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 듣는 자세가 너무 그 정석적이다. 너무 그 이상적으로 예. 들어주시더라고요. 침소리를. 예,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영화를 근데 침착맨을 많이 안 봤는데. 예.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이 많이 활동했죠. 아무래도. 저는 영화 잘 모르니까. 예. 사실 그 영화 평론가 나오시면 미리 그래도 한 뭐 필수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그럴 법도 한데 지금 섬에 갇혀 있느라 불가능했겠네요. 그래서 당일날 해결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예, 그 왜냐면 이동준 평론가님이 2022년에 우리나라 영화 그 한정으로 한다면은 유일하게 5점 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왔죠. 헤어질 결심을 해결이라고 억지로 줄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요즘 많이 줄이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젊은 층들은 많이 줄이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예요. 배우셔야 돼요. 예. 저도 웬만하면 줄일 수 있는데. 방송 활동하시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흡수하시고. 배우겠습니다. 자, 김이나 작사님은 주호민 작가가 별밤에 나가서 화가 났다고 설명하고 예. 배성재가 왜 위인인지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왜 부끄러우세요? 제작진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여기 써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죠? 뿌듯했습니다. 조임 작가님이 이제 별밤 나간 거 그 노발대발하셨다고 제가 꼭 전달해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꼭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설명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항시 그 잘 자세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임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면전에서도 노발대발 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이게 거쳐서 또 전해지면 또 느낌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딱 전달해드리고 따끔하게. 그래요. 위인 얘기에는 김연아 작사님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그냥 좀 헛소리한다. 얘 또 헛소리한다라고 그 얼굴로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실인데. 예. 그리고 굉장히 이 감사한 일인데 예. 김이나 작사가님께 이 감히 할 수 없는 말 예. 베텐의 아이유섭의 시도를 그 앞에서 그래서 그때 실제 채팅창에서 물음표가 도배가 됐고 저도 이거는 부끄러웠어요. 선 넘지 말라고. 예, 이건 저도 이거는 너무 같다. 너무 무례하다. 예. 아이유 씨 섭외를 왜 여기서 하냐. 이걸 도발할 줄이야. 예. 아무튼 넉살과는 다르다 역시. 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게스트들 굉장히 좀 A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침착맨과 넉살의 차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넉살은 단 한 번도 태연 씨에게 베텐 언급도 안 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굴러온 돌하고 원래 박힌 돌하고의 차이죠. 뭐 그거는 뭐 넉살님한테 뭐 막 따진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뭐 비난을 한다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뭐 짬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인의식 뭐 이런 어떤 그 그쵸.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이게 차이가 컸어요. 예. 제가 그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할 말 없어서 아무 얘기나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저희는 이거 또 역사책에 한번 기록을 합니다.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꼭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는 주펄 작가가 별밤에 나가서 예. 이게 배신으로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나갈 수 있죠. 예. 예, 저희가 뭐 고정 게스트도 이긴 하지만 분기 게스트에 가깝고 그렇죠. 청취율 조사 기간 할 때마다 오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별밤에 나가서 라디오 출연이 오랜만이요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라디오 취급도 안 한다는 인터넷 거잖아요. 인터넷 방송 취급하는 그러니까 거. 저희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멘트를 한 건지 이거에 노발대발한 겁니다. 나가는 건 뭐 저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 라디오 출연 오랜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주마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징계 차원에서 예. 매주 부를까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나오시니까 오랜만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인방 취급을 했다기보다는 예. 주마다 좀 모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익명홍님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시력이 좋은데요. 집에 알 없는 안경이 있어서 알 없는 안경을 착용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안경 쓰니까 지적으로 보인다.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 같다. 라며 안경만 쓰고 나가면 다들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같은 것만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은데 알도 없는 안경에 안경테를 여러 개 구매해도 될까요? 안경테 몇 개 더 사도 될까요? 안경 이게 안경 패션이 좀 있죠. 저도 아나운서 합격하고 뭐 초창기 이럴 때는 안경을 많이 샀습니다. 그게 그 사진으로도 남아 있죠. 그렇죠. 움직이는 사진으로. 음자력. 예. 예.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예. 근데 아무튼 요즘에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저도 안경을 쓰고 들어온 이유는 눈이 좀 작은 편이고 예. 그래가지고 주변 조언이 눈이 너무 허전하니까 방송에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눈의 어떤 그 얼굴의 윗부분 그게 너무 허전하다. 그래서 안경이라도 좀 써가지고 약간 그쪽이 공간을 메워줘야 된다. 이런 조언이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얼굴이 덜 칠해졌다. 그렇죠. 눈의 면적이 조금 더 넓었으면 저도 안 썼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 이목구비에 큰 불만은 없는데 예.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게 좀 더 나은가? 그리고 나은가? 그 이전에 보면은 뭐 손석희 아나운서라든가 예. 뭐 이렇게 안경을 썼던 분들이 몇 분 계셨으니까 예. 좀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썼더니 또 합격을 했어요 KBS. 그래서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 안경을 많이 샀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별로 필요가 없겠는데 싶으셔가지고 그 안경을 쓴다고 해서 제가 미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경 쓴다고 되게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안경 불편하잖아요. 예. 눈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벗어 제꼈습니다. 좀 약간 화가 난 상태로 벗으셨겠네요. 아이씨 이거 그건 안 써. 그냥 변하는 것도 없는데 그건 아니고 빠직 부시면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안경테를 부시면서 예 안경을 많이 버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즘은 예. 축구 중계를 할 때는 좀 필요해요. 멀리 있는 선수들이 이제 난시가 약간 생겨가지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안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이게 좀 약간 생물학적으로 좀 약간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노화면은 사실 오히려 먼 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오히려 노화는 이제 가까운 게 안 보이죠. 보통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저는 약간의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시형 난시 이런 게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백내장 조심할 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죠. 이악 물고 안 늙은 척이라고 했는데 안 늙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다. 눈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늙긴 늙었어요. 그 눈은 또 그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거. 머리카락이랑 똑같네요. 이제 머리카락 그 요즘에 그 희소식 못 들으셨어요? 뭐가요? 못 들으셨군요. 네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안에 네. 머리털을 이제 좀 약간 붙일 수가 있다. 심는 거 말고 붙일 수가 있다. 오호, 그건 뭐죠? 모르겠어요. 그 붙이더라고요, 막. 붙임머리 포스트잇처럼? 이거 제품명이니까 말하면 안 되나? 포스트땡. 포스트땡처럼 막 붙이더라고요. 붙이는 메모지처럼? 예, 근데 붙였다가 계속 딴 데서 뭐 빼서 붙이나? 그럼 약간 그거 붙였다 띄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찍 띄는 건가요? 띄는 건 못 봤어요. 띄고 싶을까요? 뛸 수 있어도? 탈부착 가능? 네,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호민 작가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네요. 아니죠. 주호민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는 모발을 붙이는 게 더 별로예요. 저는. 모발이 없는 게 진짜 이뻐요. 상업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그 약간 윌슨 스타일.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상형 월드컵 아시잖아요. 예. 주호민 헤어스타일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여러 가지 모양의 뭐 약간 뭐 리젠트 머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헤이아치 머리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해봤는데 기본 머리가 제일 기본 머리. 예. 그 뭐지 깔끔하게 민 머리가 예, 예. 제일 이뻤어요. 오히려. 예. 그렇군요. 채팅창에 머리가 벗겨지지 않은 주호민은 그냥 소인배일 뿐이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맞나요? 네. 그리고 사람이 되게 그 머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면도를 하니까 뭔가 그 청결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좀 약간 신뢰도도 좀 올라가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근성도 있어요. 좀 전문가 같아 보이고. 예. 오히려 또 동안처럼 보이고. 맞아요. 예. 귀여워 보이는 실제로. 효과. 예. 또 두상이 예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장을 하고 지금 안경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안경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안경테 여러 개. 여러 개까지 필요할까 싶은데 한 개 정도는 더 사도 되잖아요. 한 개만 더 사라. 뿔테 하나랑 그 금테 하나랑 두 금테. 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정도로. 알겠습니다. 뭐 옛날에 뭐 마지막 승부 때 그 손지창 씨 그 곡을처럼 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다채롭게 할 건 아니잖아요. 예. 다비지가 썼던 그 곡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 저희가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옥상 달빛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옵니다. 노이씨. 없는 게 메리트. 없는 사람 그만 돌려? 억울하면 나오든가. 주민작가 탔어요 그러면? 엄청 탔죠. 완전 선크림도 안 줬어요? 선크림을 그게 어떤 또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 그랬어. 아무튼 자기가 갖고 온 거는 쓸 수 있어요. 음. 선크림 챙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땡볕이니까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서 바르고 안 바르니까 결국 타더라고. 부싯돌이 돼버렸어. 아니, 진짜로 불 붙일 뻔했어 진짜로. 아침 해야 돼가지고 불 붙여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현아님 거 소개해 주시죠. 30살 즈음의 직장인 커플입니다. 요즘이 대학교 가을 축제 시즌인데요. 저희 집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먹거리 장터도 열고 좋아하는 가수도 온 데서 가서 한껏 즐기고 싶은데 직장인 티날까봐 걱정이에요. 대학 축제 가서 그 학교 학생인 척 즐기는 거 가능? 불가능? 30살 즈음. 저는 대학교 축제를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가보셨나요? 저는 뭐 맨날 갔죠. 축제를?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에 있었거든요. 예. 충주에 있었는데 제가 집이 그때 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자취를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어차피. 그럼 결국은 이제 막 밖에도 시끄럽고 하니까 가긴 가야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뭐 친구들이랑 갈 때도 있고 뭐 보통 친구들이랑 가죠. 맞네요. 친구들 혼자 갈 리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 물론 이제 주변 학교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 나이대들이 오는 건 티가 안 나는데 예. 이렇게 30살 정도 되는 분들이 가서 학교 학생인 척 즐겨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동네 주민들도 올 수 있는 분위기? 주민들도 와요.
그런가요?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죠. 그럴 거면 축제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야박하게 할 거면. 그렇죠. 아니 다 같이 즐기려고 하는 건데 학생만 입장하고 뭐 앞에 가드가 서가지고 학생증 보여주세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졸업한 학번인데? 그럼 앞에서 받고 입구에서 받고. 화석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입밴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뭘 파니까 매상도 올려주고. 그렇죠. 예. 근데 약간 그렇게 뭐 좀 약간 지역사회에 좀 약간 환원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등록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이 대학교 가을 축제 약간 찾아와가지고 네. 요것만 딱 그 즐기고 도망가고 이러면 먹튀 느낌이 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놀러 오기도 해요. 네.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고등학생들도 오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신현아님은 학생 대접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갈 수 있는데. 학생 대접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뭐 갔을 때 뭐 오면은 그냥 어르신 대접하는 거랑 예. 좀 약간 우리 또래 대접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그 하는 주점에 들어가도. 그렇죠. 그런 대접을 그러니까 같이 녹아들고 싶다는 그런 게 아닌가. 아하. 근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길 가서 뭐 여학생들 남학생들이랑 좀 엮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커플이 같이 온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으로 취급받고 좀 약간 뭐 우리가 뭐 술집에 시내에 있는 술집에 가면은 괜히 막 민증 검사 받는 좀 약간 괜히 좀 뭐 우쭐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학생 대접을 좀 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30살쯤이면 사실은 힘들죠. 평생 교육원 다니는 느낌.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그런가요? 30살의 걸음걸이와 20대의 걸음걸이는 달라요. 직장인들도 많이 달라지죠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이제 밤에 열리지만 밤에 가도 티가 날 것이다. 아니 근데 대학생 때 어떻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티가 나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걷는 게 뭔가 좀 약간 터벅터벅의 느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터벅터벅. 뭔가 희말이 없이. 그 20대 뭐 그 한 22살, 23살은 통통 걷는 느낌이 있다면 약간 스프링이 달려서 통통 약간. 근데 30살 한 40살쯤 가면은 터벅터벅. 에너지를 여기다가 좀 최대한 안 쓰고 싶다는 느낌. 근데 20살 특히 뭐 이제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까지 가면 뿅양양양 날라다녀. 뿅양양양.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가요? 뭐 40대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30살 정도여도 그게 차이가 난다. 직장 생활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에너지를 갉아먹으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의 27세 직장을 들어가서 그런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20대 초반이 보기엔 다를 수 있겠죠.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제가 처음에 02학번인데 들어갔을 때 이제 98학번 형들 보면은 터벅터벅 다니거든요. 근데 아직 사회 초년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고학번들의 어떤 그 걷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뭔가 아침에 샴푸를 했는데 부시시해 보이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학교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부도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아저씨 느낌.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 아직 뭐 초년생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사회 진입도 못했어요. 진입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되게 어린 친구인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 98 형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였을까. 저한테 1년 후배네요. 전 97학번이니까. 94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학교 들어갔는데 89학번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는 87인가 그 선배님은 이미 교수직을 하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87인지 89인지 그 선배님이. 저도 89학번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뭐 89년생들도 이미 졸업을 한 다음인데 그땐 89학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가능하지만 학생 대접 뭔가 그 느낌은 좀 힘들지 않을까. 밤에 가도 실루엣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티가 날 것이다. 네네. 자, 1187님 거 소개해 주시죠. 10년 넘게 준비한 실력으로 땡스타 웹툰을 그려갑니다. 장비도 다 샀어요.
다만 주제 선택 하나 남았는데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 생활 웹툰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겪은 에피소드 그리기. 두 번째, 연애 웹툰. 연애 스토리와 100번 넘는 소개팅 이야기. 동물 웹툰. 키우는 반려 개냥이 이야기. 이렇게 해서 3가지인데 셋 중 하나로 땡스타 스타 작가 되기 가능? 작가 선배로 주제 하나만 골라준다면 어느 걸 추천하세요? 이게 요즘 뭐 땡스타그램에서 웹툰 그 사업도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올려가지고 이렇게 몇 번 옆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그걸로 화제가 돼서 광고도 붙이고. 거기에 광고를 붙일 수 있어요. 나중에 뭐 그 자기 그 페이지에다 광고를 붙이잖아요. 그 땡스타 땡스타에서. 페이지에. 예,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협업 문의가 들어오겠죠. 진짜 웹툰 어떤 그 포털 파급력이 사이트에서 있다면. 아니요.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제품 회사에서 예. 우리 홍보 웹툰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면 결국은 뭐든 돈으로 연결이 될 뭐든 수밖에 연결. 없어요. 근데 10년 넘게 준비했다는 거는 이제 그림 그리기 실력을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뭘 준비하는 건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나요? 10살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면서 경험을 쌓았다. 10년 넘게. 삶의 준비를. 원래 웹툰이나 뭐 여러 가지 창작물을 그리려고 하면 예.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경험으로 팔아서 이제 하는 건데 10년 10살이 아닌가?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겸사겸사한 것 같아요. 그 경험도 하고 뭐 그림도 연습을 좀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주제 선택 뭔지를 모르는데 저희가 이 큰 카테고리를 그냥 정해드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뭐든지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쇼핑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유행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딱 시기에 대중들한테 먹히는 소재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이세계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판타지로. 이세계물. 예, 그 웹툰 시장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여기 주제에는 없네요. 예. 이 시에는 회사, 연애, 동물. 땡스타 웹툰으로 그리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런 이세계는. 예, 이건 좀 약간 일상 느낌이 나는 걸 해야 되니까. 땡스타 웹툰이면은 사실 뭐 한 옆으로 넘길 때 한 4-5번 정도까지가 끼가 아닐까요? 더 넘길 수 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8개? 8개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리고 컷을 또 한 그 사진에서 나누면은 한 15컷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저도 이런 걸 막 뭐 전략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렸을 뿐. 근데 굳이 뭐 추천을 해보자면 동물 웹툰이 어떤가 싶어요. 키우는 동물. 반려 개냥 이야기. 이게 좀 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좋냐면 일단 동물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을 귀엽게 캐릭터화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반절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반절 먹고 들어간다는 건 일단 동물을 아주 잘 그리고 유니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좀 특징 잡아내는 게. 디자인을 잘해야죠. 동물 그러니까. 디자인. 그렇죠. 그거 잘 뽑으면 쉽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재가 무궁무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에피소드들이 웬만한 게 다 나왔어요. 그게 좀 어렵긴 해요. 겹치는구나. 사실. 근데 회사 생활, 연애, 동물 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고르자면 동물이 일단 그 비주얼적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괜찮잖아요. 환생했더니 개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이세계물인데 개냥이 이야기처럼 될 수도 있고. 그 이제 판타지인데 예. 뭐 붕어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여러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먼지로도 태어나고 돌로도 태어나고 뭐 제갈공명으로도 태어나고 다 태어나요. 채팅창에 귀찮으니까 다 합친 분이 있어요. 회사 다니는 동물이 연애하는 거 그리자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회사 다니. 왜냐하면 그 동물 캐릭터들이 이렇게 계속 뭐 활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 롱테일즈 뭐 있는데 타이거 롱테일이었나? 그래요. 회사 다니는 동물들이 그 연애하는 이야기. 연애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뭐 하는 내용이 있었어. 대단하네요, 진짜. 우리 웹툰 강국입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뭐 가능 불가능은 아니고 동물을 추천한다. 네. 이 반려 개냥이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었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겹치는 게 은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동물 아나운서가 라디오 하는 웹툰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차단해드리고. 자, 노을에 붙잡고도 듣고 돌아옵니다. 맞아. 동물들이 뭐 유치원 다니는 것도 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있고. 그 제 아는 황진선 작가님이 그리시는 그 동물 막 사자 막 배고프면 막 동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은 반에 막 토끼도 있고 막 이러는데 막 뭐 곤란해지고 뭐 그런 개그 웹툰도 있었어요. 인스타 웹툰 같은 게 있구나 요즘엔. 인스타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그게 사람들이 많이 그 팔로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돈이 돼요. 그냥 광고를 실을 수 있으니까 채널에. 유튜브처럼 막 무겁지가 않잖아요. 그냥 쓱쓱 보잖아요, 자기 일상을. 그러니까 그래서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 왜 안 하냐면 그거까지 하면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너무 돈 많이 벌기 싫어서. 호민이 형은 광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위인님도 광고 안 하시고. 무슨 광고야? 인스타에 광고 안 해요. 저 인스타 자체를 안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연예인들도 광고 가끔씩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아. 자, 가겠습니다. 패성제의 텐 국군의 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침착맨과 함께하는 가불 판단소 익명 김님 거 소개해 주시죠. 중고마켓에서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요.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세더라고요. 판매글에 분명 내고 안 된다고 적혀 있었긴 하지만 돈은 없고 그 물건은 꼭 사고 싶고 그래서 막상 만났을 때 내고 해달라고 해서 돈 깎는 거 가능할까요? 진상 느낌 안 들게 잘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만 원짜리 단돈 5천 원만이라도 깎고 싶어서요. 10만 원짜리인가 보네요. 이걸 네. 5천 원이라도 깎겠다. 근데 이게 뭐 판매글에 분명 내고 안 된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판매자는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 그 내고 할 준비를? 막상 만나면 쫄을 것 같다. 안 쫄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가요? 네. 보통 그런가요? 그러니까 막 해준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준비 이런 말을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진상을 만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 마음의 준비는 돼 있을 예.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진상을 만났을 때 속으로 욕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뭐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중고 거래를 진짜 너무 안 해요. 옛날부터 안 했어요. 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중고로 뭘 사거나 이래 본 적이 없고 팔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 축구 유니폼 레플리카를 한번 판 적이 있는데 예. 한번 팔고 약간의 현타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안 팔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조율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어요. 한번 이렇게 뭘 내놓으니까 뭐 깎아달라 뭐 물어보고 막 이런 문의나 이런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좀 옥신각신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구처럼 될 수도 있고 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예. 하는 것도 힘들고. 이거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모르네요 이쪽을. 이거는 그냥
애교 한번 해보시고 깎아줘잉. 한 번만 응? 한 번 안 돼요. 이러면 그냥 바로 포기하시는 게. 괜히 흠 잡으면서 깎으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이거 뭐 감정상하게. 예, 약간 뭐 뒤쪽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긁혔네 이쪽이 뒤에가. 예.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올려놓은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잘 안 되죠. 교통비만 빼줘요. 하면서 이게 그렇게 하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만나기로 했는데 진상을 부리면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니까. 계속 깎아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판매자가 막 부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열받아서 누가 안 그래? 팔아 이러면서 그 정도로 플렉스를 하는 쾅. 사람이 있습니까? 쾅쾅쾅 성질을 못 이겨서. 침착맨 그럴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질 들어온 사람 만나면. 자, 아무튼 이거는 애교를 한번 부려서 깎아봐라. 교통비만 한 번만 해줘잉. 한 번만 응? 이렇게 하고 싸늘해지면 그냥 바로 제 값으로. 요 정도가 딱 할 수 있는 한이 아닌가. 여기서 더 하면 어차피 안 깎아줄 텐데 기분만 더럽게 하니까. 자, 2538님 거 또 가볼까요? 핸드폰에 액정 보호 필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잘못 붙여서 안에 공기랑 먼지가 들어갔는데요. 핸드폰을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떼고 새 걸로 붙이자니 돈이 좀 아깝기도 해서요. 기포, 먼지 무시하고 그냥 쓰기 가능? 요거 좀 공감하십니까? 이거 되게 킹받네요. 저는 필름 자체를 안 붙여요. 필름을 아주 완벽하게 공기 한 방울 없이 먼지 한 올 없이 붙여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제가 손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한 세 번 정도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띄워버리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그게 킹받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이물질 자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 패드가 있잖아요. 패드에 그 펜슬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모니터에다 그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전자기기에다 그리니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약간 종이 질감 필름. 거칠거칠. 종이 질감의 필름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붙여봤어요. 그래서 붙여봤거든요. 근데 붙였다가 좀 기포가 생기는 거 같아서 뗐다 붙였다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끝에가 살짝 벌어졌어요. 이거 너무 열받죠 그거. 근데 끝에가 살짝 벌어졌는데 겨우 기포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애기 소영이가 찍 뜯어버렸어. 손잡이인 줄 알고. 막 잡힌 대로 하다가 찍 해가지고 그게 그 다음부터 접착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붙여놨더니 계속 뭐가 기포가 계속 생기고. 야, 소영이 효녀네. 제 마음에 쏙 드네요. 그래서 뜯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거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포가 그리고 진짜 쾌감 있을 때가 필름을 딱 붙였는데 기포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진짜 열받는데 이거를 손으로 밀어서 바깥으로 흠잡을 데 없이 뿅 하고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차 안에 들어온 거대한 휘파리를 잘 몰아서 창문 살짝 열었는데 내보내듯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쾌감이 있을 때 있는데 근데 그것도 기포를 몰아내려다가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 필름의 각도 자체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전체가. 맞아요. 굉장히 열받죠. 그래서 필름 자체를 제조사가 아예 부착해서 주는 게 좋은 옵션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공장에서 완벽하게 기포 없이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핸드폰 매장에서 그 파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도 한데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본인은 되게 잘 붙었다고 뿌듯하게 자 여기 주셨습니다 딱 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삐딱한 느낌. 깐깐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잘하는데. 그렇다고 그분의 어떤 태도를 볼 때 너무 친절한데. 본인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컴플레인하기 좀 그래서 그냥 컴플레인하면 그 말 그대로 진짜 흠집 잡기잖아요. 5천원만 빼달라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포를 빼고 싶잖아요. 그럼 기포를 빼요. 근데 막 이렇게 밀다 보면은 그 안에 그 하얀색 먼지 같은 게 박혀 있는 걸 모르고 계속 뺀 거예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계속 우둘투둘하게 보이죠. 그럼 그걸 빼려고 드러내요. 그러면 그때도 기포가 들어가요.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저는 필름 자체를 그래서 시도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그 막 뭐지? 강화 유리 같이 생긴 걸 딱 붙이는 거 있죠. 네. 휴대폰에. 예. 그런 거는 딱 그 기포 안 생겨서 좋은데 붙일 때. 근데 그건 너무 두꺼워서 또 기기를 쓰는 것 자체의 어떤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계속 걸려요. 예. 걸리고 사실 가려울 때 거기 긁을 수 있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필름이 또 뭐가 문제냐면 그 필름이 결국은 이제 그 두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엣지 부분하고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에 먼지가 또 쌓여요. 맞아요. 시간 지나면. 예. 자, 아무튼 기포 먼지 무시하고 그냥 쓰기. 저는 불가능. 침착맨은 저는 계속 쓰다가 현타가 와서 다 찢어버린다. 이게 필름을 한창 붙여서 너덜너덜해졌을 때 이걸 띄면 새 폰을 얻은 것처럼 쾌감이 있긴 해요. 맞아요. 엄청 깨끗해요. 예, 근데 그러려면 최소 석 달 정도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 한번 띄면은 계속 뗐다 붙였다 뗐다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불가능. 불가능. 예, 액정 보호 필름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 상품입니다. 핸드폰 제조사가 반드시 붙여서 옵션으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필름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 액정을 좀 강화하거나 이래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필름 조립비 10,000원 받으면 하실 거예요? 하죠. 그러니까 조립비만 추가로 원래 필름 값이 가격이 아니고 조립비만 1,000원 아니 10,000원 하실 거예요? 완벽하다면. 마음에 쏙 든다면? 각도와 기포 먼지 없이 완벽하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휴대폰 뭐 2년 쓴다고 치면 2년을 그 10,000원으로 해가지고 2년간 만족하게 쓸 수 있다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아이필름? 아이필름 옵션 아이필름 해가지고 예 협력사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공인비만 10,000원. 협력사 안 돼요. 안 돼요? 예. 꼭 정품. 예. 그 사실 품질이 같아도 그 감성이 아니 품질이 같더라도 예 공홈에서 옵션에 추가된다면 공홈에서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화르르 막 필름이 막 돌아가면서 딱 촥 나와가지고 예. 클릭해가지고 주문해서 공인비 10,000원 붙였을 때 그램은 가능. 그렇죠. 10,000원 정도면 예. 문제 이제 아이필름이 왠지 50,000원이 되지 않을까.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럼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오늘도 침착맨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를 드립니다. 침착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펜슬도 한 10만 원 하지 않나? 10만 원 넘지. 1세대랑 2세대랑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1세대거든요. 1세대 굴러가는 건? 네. 그건 너무 열받네. 불편해요. 예. 그걸 만들 때 애초에 수납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 걔네들이 열받게 하는 게 있어. 근데 또 2세대는 또 붙일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또 떨어져. 또 그죠? 붙여도. 그게 오히려 더 잘 잃어버려요. 맞아. 2세대.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집안에서 봤을 때는 자석이 좋은데 이게 아이패드의 특성상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 굉장히 잘 떨어져요. 왜냐면 1세대는 계속 챙기거든요. 1세대 펜은 충전도 무슨 부채같이 해야 돼가지고 되게 불안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테이블 널찍한 데다 놓고 계속 신경을 써주니까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데 2세대는 잊을만 한 번씩 잃어버려요. 에어팟 프로2를 어디서 사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이폰 14를 갈까 그냥 미니도 없는데 이 미니를 한 바퀴 더 쓸까. 이번에 미니가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미니를 선호하던데 사람들이. 근데 주변에서만 그렇지 사실 전체 통계를 하면 미니 판매량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안 만드는 거야. 근데 왜 제 주변에는 왜 다 미니만 쓰죠? 그 주우재랑 저만 쓰는 거 아니에요? 호민이 형도 미니. 주우민 작가도? 제 폰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쓰냐고. 무겁다고. 너무 크다고. 주우재 씨도 딱 보더니 너무 크다. 그렇게 카운트하면 저도 은근 주변 수근이 형도 미니 쓰다가 요번에 바꾸셨더라고. 요거 요즘에 그 10대들이 다 아이폰 쓴대요.
애플 쪽으로. 네, 다 알고 있어. 근데 삼성이 뭐랄까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갤럭시가? 그건 아닌 것 옛날에 같아.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잖아요. 약간 갤럭시 사주면 우는데 갤럭시 무슨 그 뭐 짭 패딩 그 옛날에 등골 브레이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폰이 뭔가 10대 20대를 딱 잡을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지금처럼 예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한 눈물 바다로 눈물. 삼성 갤럭시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한 게 한 3, 4년 전 그때부터인 것 같다. 근데 또 그 애플은 그걸 안 내더라고요. 그 접는 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술은 항상 그 새로운 걸 많이 보여줬는데 그 접는 거는 관심이 없나 봐요. 뭐 경량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다 먼저 했었는데. 클로징 가겠습니다. 네. 2가지 버전으로 해주세요. 노래 있는 걸 없는 거. 배성재의 10월 1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배성재의 10 토요일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